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 네, 네. 잘 들리죠? 우리 사장님들 오늘 아침에 혹시 어제 저녁이나 일기예보 보시고 아침에 외출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 내일 날씨 혹은 일주일 날씨를 미리 일기예보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옷을 입거나 아마 외출 계획을 짜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일기예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예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이 예보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일기예보를 더 신경 쓰고 하는 예보가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윌리엄 깁슨이라는 그 SF 소설가예요. 캐나다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그 1984년도에 40년 전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불과 한 3, 40년밖에는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런데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요. 누구한테는 와 있고 누구한테는 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혹시 미래가 나한테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와 있어서 내가 그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시대 예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기예보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우리 요즘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냥 웬만한 뉴스는 이제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날씨를 봤을 때도요, 이제는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이랬는데, 2, 3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을 했지만요, 지금은 100년 만에 최고 기온,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봐요. 일기예보에서도. 어, 서울은 겨울인데 도쿄는 여름이래요. 근데 그게 100년 만이래요. 혹시 1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래서 또 서울이 116년 만에 가장 더웠대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00년 만에 하는 거는 너무나 또 쉬운 얘기고요. 이제는 1000년 만에도 나옵니다. 해양 수온이요, 1000년 만에 최고래요.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2, 3년 전에, 나는 이랬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혹은 그러한 나의 어떤 지식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들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어, 로봇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은요, 특히 로봇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용률이요, 한국이 1위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일단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더 많이 빨리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로봇 사용률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물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나 로봇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 한국이 1위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그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나요? 택시 기사분이 이제 어떤 손님이 딱, 이제 아저씨가 택시를 딱 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에 딱 내려준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술의 전당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딱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예술의 전당에 딱 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좀 그 두려움이나, 이런 좀 오해 같은 거, 아니, 오해라기보다, 그래도 좀 아무리 그래도 로봇이 어떻게 사람 사이에 좀
하면 하는 그런 말까지 알아듣겠어?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홍수영 그룹장님이랑 저랑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그 수석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던 데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요? 거기 그 남양주에 어디예요?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거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로봇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기술 레벨까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경제 3대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24개월마다 이 반도체 칩이 그 2배씩 이 레벨업 한다라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이 무어의 법칙을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그림 어떠세요? 너무 잘 멋있어. 그렸죠? 네. 그쵸? 근데 이 그림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그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6시에 그렸는데요. 제가 AI한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AI한테 말을 했냐면 이제는 내가 텍스트로 말을 하면 그거를 그냥 AI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시대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을 풍경에 호숫가가 있는 가을 풍경에 낭만적인 하늘이 보이는 그런 풍경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AI가 그런 그림을 몇 개를 쫙 그려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2개만 갖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 막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는 0과 1로 무언가를 곱하고 했던 그런 기술이 아니고 정말 몇만 년 해야 되는 그런 계산까지도 순식간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기술적으로 이미 다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일기예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에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임영웅 씨. 네,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얼마 전에 잠실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한 거 아세요? 지금 전국의 뭐 이제 큰 도시들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콘서트도 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시니어 세대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임영웅 씨가요,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1분 만에요. 1분 만에 15,000석이 예매가 됐어요. 그것도 6일 동안 지속되는 콘서트인데. 네. 동시 접속자가 40만 명. 여기 이 뉴스가 어마어마한 그런 히트, 그러니까 놀라움이어서 이게 이제 뉴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 씨의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그 콘서트에 가려고 15,000석이 6일 동안 지속되는 그 콘서트인데 1분 만에 매진된 거예요. 우리 그 LTO 할 때 막 눌러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못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연세가 있으신 뭐 최소한 4, 50대 이상 되신 분들 낮게 잡아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콘서트 티켓 예매해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예매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예매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임영웅 씨 콘서트 가고 싶으니까.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요. 누군가한테는 와 있고 누군가한테는 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추석 명절에요. 티켓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뉴스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있어 보이시죠? 요즘에 우리가 SRT를 타고 어디,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핸드폰 하나로 다 예매해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예매하는 거를 몰라서 추석 명절 때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그 티켓을 예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지갑에 아무리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 이제는 그렇게 어떤 디지털 나의 능력이 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야. 그래, 못 가는 걸로 그래, 끝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디지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떤 주문을 못 했다든지 그랬다라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피해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따끈따끈하게 날씨 추워질 때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 너무 따뜻한데요.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요, 사실은 이 너무나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국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음. 한국에도 보면 그 베트남 현지인이 만드는 그 베트남 쌀국수집 되게 많죠. 그죠? 근데 내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해도 주문을 받고 고객이 주문한 그 요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주문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다 키오스크 그 테이블 앞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님이 보는 테이블에는요. 이 주문하는 태블릿이 한국어로 돼 있어요. 내가 베트남 쌀국수 그래서 한국어로 딱 주문을 하면 주방에 있는 주방장은요. 베트남어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 단 반대로 저는 제가 그냥 관광 영어밖에는 못하는데 미국 가서 한국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언어의 레벨이 언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베트남 그 식당을 하는 한국인 주방장은요, 베트남인 현지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맛의 경쟁을. 이젠 그 경쟁의 레벨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금 해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카톡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카톡해라는 말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못하는데 그러면 정보에서 뒤처지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제품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왔냐면, 먼저 일단 확장을 시켰어요. 제품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제품이 많이 유통돼도 되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통하고 나서 제품을 먼저 확장하고 나서 그리고 인지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품 중심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보들이 온라인에 내가 주는 정보, 심지어 내가 내 고객에게 주는 정보가 어쩌면 제일 후진 정보일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는 내가 주는 정보들보다 더 고급진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요, 제품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요, 관계 중심의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중심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관계 중심의 시대니까. 음. 그래서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정보는 나한테 얻고 제품은 딴 데 가서 사, 인터넷에서 사. 이런 일들 우리가 겪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품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관계 중심의 시대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를 쌓고 인지를 시키고 나서 확장으로 전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비즈니스에도 꼭 접목을 해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영향력이 돈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제품이 되면 뉴스킨 그냥 언니가 된다면 나로 인해서 제품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관계 중심이라면 나의 영향력이 곧 돈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킬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모든 시스템 안에서 사실 이 부분이 초점이 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관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고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관계 속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람과의 제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품은 뉴스킨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에이즐락 좋은 거 다 알고요. 갈바닉 쓰면 얼굴 변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 제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얼마만큼 비례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고객은. 지금 한 이맘때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트렌드 코리아 벌써 2024 이 책이 나왔죠. 내년의 전망을 하는 김난도 교수님의 책인데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한 이제 11월, 12월은 거의 트렌드 코리아 얘기로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 우리 사업하고 좀 연관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분초 사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을 돈처럼 아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가성비. 똑같은 돈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를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가심비는 뭐냐면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누가 내 시간을 아껴주는지 그 사람한테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제품에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최저가를 찾았다면 지금은 최저가를 찾지 않아요. 지금은 최저가를 찾습니다. 최저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그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좋은 두피의 매출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을 했을 때 매출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과연 내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 여러 가지 저는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한번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야 AI야 코로나 이후에 1인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1인 창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지 좀 나한테 알려줄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AI가 우리가 1인 창업가잖아. 1인 기업가잖아요. 그랬더니 AI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가 코로나 이후에 1인 창업 트렌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게 배달 창업이 증가했고요. 소자본 창업이 증가했고요. 온라인 창업이 증가했고요. 네. 실제 그 화면이에요. 온라인 창업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 창업이 증가했다. 그리고 실제로 13.6%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증가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그러면 1인 창업이 증가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목표 고객층을 명확히 해야 되고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꾸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AI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제가 AI가 처음 나왔을 때도 물어봤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전단지를 뿌리고요.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지 제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코로나 이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변화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요. 고객 중심의 가치 제공을 하세요. 아까 제가 제품 중심 아니라 그랬죠. 고객 중심의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지 아마추어 찾지 않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컨퍼런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고요. 고객 중심의 마케팅 강화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AI가 해주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던 건 AI도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AI도.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아까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코로나 이후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알려줘 라고 했더니 AI가 얘기해줬던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추측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중심, 고객 중심, 전문성 강화, 온라인 교육 및 컨퍼런스 확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마케팅, 고객 중심 마케팅. 여기서 보면 온라인을 몇 번 얘기하는지 아세요? AI가. 근데 내가 아직도 나는 그 기술의 변화가 나는 두려워. 아직 나는 적응 못해.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추석 때 집에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 가고 싶은데, 임영웅 콘서트 나만 못 간다는 얘기. 우리 다 가는데. 어, 그, 우리가 키오스크 보면, 이제는 키오스크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죠.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제 우리 뭐 햄버거집이나 어떤 모든 가게들 다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 제품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뭐 시골이나 여러 가지 동네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교육하는 거 아세요? 그죠? 그리고 그 핸드폰 가게에서도 이제 교육하는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배려죠. 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왜냐면 지금 잘 못하니까 키오스크 이렇게 주문하세요 라고 실제 그 사례를 갖고 연습을 시켜주잖아요. 가서 이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앞으로는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쯤은 혼자 하셔야죠. 라는 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니까 참 배려 있네가 아니고요. 머지않아 곧 그쯤은 너 혼자도 해야지. 그쯤은 당연히 해야지. 라는 게 이제는 된다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강요된 혁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강요된 혁신. 이젠 내가 혁신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내가 혁신으로 가야 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지금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만 우리 여기 모였죠. 그죠? 뉴스킨 사업 하는 분들. 저는 뉴스킨 안 할 거예요. 저 뉴스킨 비즈니스 안 할 거예요. 뉴스킨 안 할 거라고요. 뉴 비즈니스 할 거예요. 음. 이 뉴. 음. 이분 누군지 아시죠?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빠죠. 네, 조용필 씨인데요. 조용필 씨는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BTS랑 경쟁할까요? 조용필 씨가? 아니면 뉴진스랑 경쟁할까요? 아니겠죠. 조용필 씨는 어제의 조용필과 경쟁합니다. 어제의 조용필과 경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제가 여기서 뭐 정세비 사장님이랑 경쟁하지 않고요. 박정임 사장님이랑 경쟁하지 않아요. 박재현 사장님이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의 박선이랑 경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명 한 명이 창조적인 차별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차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저는 사실은 매일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오지는 않는다. 음. 뉴스킨이라는 큰 도구가 누군가한테는 왔고 누군가한테는 오지 않았죠. 그런데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와 있지만 똑같은 속도로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는 결국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미래에 가야 하는 선택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박지원 사장님 강의 이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